해시태그 리어카의 비밀. 철진할 리어카 바퀴 소리 가골목마다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폐지를 줍는 노인 박만수. 그는 버려진 종이와 캔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존심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유, 또 저 냄새 나는 할아버지야. 우리 아파트 앞에서 왜 자꾸 어슬렁거리는 거야? 단지 입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만수를 본 아파트 주민 박영미가 코를 막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지저분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떡해요. 옆에 서 있던 이순자 부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만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지켜보던 그런 예리한 시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경비실에서 나온 젊은 경비원 김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김대호는 순간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만수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동작만은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간정밀 한 작업에 익숙한 사람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서날글 리어카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리어카 손잡이에는 낡은 가죽끈이 감겨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특수한 매듭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왼쪽 어깨 근처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너무 낡은 옷 때문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재개발 소식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살아온 이 땅이 이제는 돈이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들떠 있었지만 만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이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만수의 손자 민준이 대학교에서 돌아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준아, 그런 일에 너무 들뜨지 마라. 왜요, 할아버지? 드디어 이 낡은 동네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민준이 말에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이 동네 곳곳이 보였습니다. 그가 지난 40년 간직해온 이 터전들이 말입니다. 다음 날 브로커들이 그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표격인 장민석이 조롱 섞인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낡은 집은 우리 손에 맡기세요. 쓰레기 더미 같은 삶도 이제 끝나야죠. 옆에 있던 또 다른 브로커 오성진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여기 계속 사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도장 찍고 편하게 사세요. 만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장민석은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수의 대답에 브로커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때 만수의 휴대폰에서 특이한 착신음이 울렸습니다. 단조롭지만 뭔가 암호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지만 장민석은 그 착신음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브로커들이 떠난 후 만수는 창가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래 묻어둔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분노의 끝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자세, 그리고 그 예리한 눈빛.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만수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재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상해선 개발업체 대표 한정우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만 만수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도장 찍으세요. 앞자리에 앉은 박영미가 뒤돌아보며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어려운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순자도 거들었습니다. 만수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심리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자리를 떠나는 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로커 장민석이 일부러 만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후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수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장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장민석이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뒤지시는 그 쓰레기통 말이에요. 한번 얼굴을 쳐박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달려오려 했지만 브로커의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외침 속에서 만수는 무릎을 꿇고 쓰레기통의 얼굴을 쳐박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 어딘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려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굴욕을 당하는 순간 만수의 오른쪽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주먹의 힘은 보통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 뒤쪽으로 특수문신이 일부 가살짝 보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착신음이 울렸습니다. 전에 만수의 휴대폰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장민석은 그 소리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첫 신호였습니다. 깊은 밤, 낡은 방 안 구석에서 만수는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퇴색된 군복 먼지가 쌓인 훈장들, 그리고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노망난 노인이라 부른 그가 사실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국가를 지켰던 전설적 요원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박만수 대령. 낡은 임명장을 들여다보는 만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라 다짐했지만 그 서랍의 내용물들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북 침투작전 성공, 국가기밀 보호 유공, 특급 암살 자제거 등이 적힌 표창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현재도 살아있는 고 위공직자들의 이름이 적힌 기밀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민준은 할아버지의 책상 위에 펼쳐진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준아. 만수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었단다. 민준은 훈장들과 문서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할아버지 거예요? 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지금은 그 저늙은이일 뿐이야. 하지만 민준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자세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오늘 당한 그 일은? 민준아, 때로는 참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단다. 만수는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이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젊은 시절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단다. 하지만 그 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었어. 이때 시청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 노인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음을. 민준은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또다시 그 특이한 착신음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전화. 만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 이 대화가 오간 후 그는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다시 일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브로커들의 위협은 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장민석과 그 일당들은 만수의 집 주변을 계속 맴돌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 좀 하셨어요? 우리 인내심도 한계가 있거든요. 장민석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할아버지,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때 민준이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자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참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민준이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저는 어젯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브로커들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마지막 통보입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장민석이 돌아서려는 순간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이 돌아보자 만수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장민석은 순간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뭔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누구긴 뭐예요? 그냥 늙은이잖아요. 그렇군요. 모르시는군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웅이자 현재는 무시당하는 노인.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갈등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국장님이신가요? 저방 만수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국장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네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만수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할아버지를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리어카를 끌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장민석은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결정하셨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계약서를. 잠깐만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수는 장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배우가 누구입니까? 배우라뇨? 무슨 소리예요? 이제 개발 사업이 진짜 주인 말입니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민석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신다고. 그때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장민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받아보세요. 뭐? 누구인데요? 국정원 김 국장입니다.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군요. 장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장민석은 만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국정원 특수임무팀 박만수 대령 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배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부패 권력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노쇠한 육신에 갇혀있던 그가 다시 영웅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민석 씨, 당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만수는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전략과 통찰, 그리고 오랜 인맥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발 사업 뒤에 있는 정치인들, 그들이 비리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광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서 왜 침묵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그 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박만수입니다. 40년간 이 나라 위안부를 담당해왔던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개발 사업의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대기업이 결탁한 거대한 비리 사업입니다. 박영미와 이순자는 입을 벌린 채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의원 한정우와 건설회사 대표 박철민, 그리고 브로커 장민석,
이들은 여러분이 재산을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의 이익을 남기려 했습니다. 만수의 증언과 함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금전 거래 내역, 비밀 회의록까지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경비원 김대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들이 움직임을 모두 관찰하고 기록해왔습니다. 겉으로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는 이미 검찰과 언론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단지 입구로 경찰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민석과 그 일당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장민석은 만수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박만수 대령이었군요. 독수리라고 불렸던.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퇴했지만 이 동네와 주민들을 지키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곡광장 전체 가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영민은 눈물을 흘리며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대령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이순자와 김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하지만 만수는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만수는 담담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계셨습니까? 만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빛나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동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만수를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동네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리어카를 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령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를 보면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김대호가 만수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령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해 드릴게요. 고맙네 대호야. 하지만 너무 급존하지는 마라. 나는 그냥 이 동네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김대호는 여전히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과거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컸습니다. 민주는 대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 숨겨진 영웅이었어.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만수는 손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영웅이 되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그럼 저도. 그래,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느 조용한 오후 만수는 동네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영미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고맙다뇨? 여러분이 저를 평범한 노인으로 대해주셔서 저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제겐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박영미는 만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민준과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숨기고 사신 건? 후회? 아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뻐.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기억해라. 진짜 영웅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우리 곁에 평범한 모습으로 있단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주 후 동네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동네 이숨은 영웅 박만수 대령을 기리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소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만수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박만수 대령님이신가 봐. 정말 평범해 보이시는데. 진짜 영웅이셨다면서? 만수는 그들이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레이션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얼굴 속에 숨은 위대한 이야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이다 이 순간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를 보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만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용기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만수는 손자 민준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두 영웅이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리어카는 이제 없었지만 그가 남긴 진정한 가치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멋있어. 나도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래.